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형 수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죠.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체험과 활동으로 수업을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2016년도부터인가 이제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수업이나 어떤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이제 들려왔고, 정말 강의식 수업을 하면 진짜 잘못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지금도 받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교사인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연수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뭐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무의미한 일인가? 활동을 하는 수업이 아이들이 진짜 배우는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 되게 교원평가도 잘 나오고 나 되게 애들한테 반응도 좋고 되게 좋은 교사인데 뒤떨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불안감? 학교가 이렇게 변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요? 학생 중심 활동, 이런 수업이 최근에 곽강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의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처럼 아이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일까요? 이런 고민에 답을 얻고 싶은 6명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개입도와 지식 전달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3가지의 형태의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대규모 수업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률이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수업은 교사 주도의 강의형 수업입니다. 배워야 할 교과 지식을 교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수업 방식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업입니다. 정당을 어떻게 했대? 해산했대. 왜 해산했대? 법을 어겨서, 헌법을 어겨서. 세 번째 수업은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수업입니다. 컷 사이에 구분선 꺼줘라.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수업을 어떻게 느낄까요? 평소 배우는 거랑 다르게 그림도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모둠 활동하면서 해서 재밌었어요. 그 모둠 활동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 게 보여가지고 색칠도 되게 예쁘게 하고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 헌법재판소의 5가지 역할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핵심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뚜렷한 차이.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교사가 충분히 지식을 전달했던 수업은 개념도의 가지가 풍성합니다. 반면 학생 주도형 수업은 단조로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운다는 믿음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이 뭐지 이게 아니라 결국 이제 나 뭐 그렸는데 오늘 뭐 그렸는데 쟤는 졸라맨만 그렸어 뭐 이런 식이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학생 활동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세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계속 신경이 쓰이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요소나 이런 내용 요소는 좀 더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 위주로 좀 시간을 좀 부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유형 같은 수업을 평소에 해온 건 아닌가라는 약간 반성이 들었어요. 실제 성취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사의 개입이 없었던 학생 주도형 수업이 나머지 수업에 비해 가장 낮은 성취도를 기록했는데요. 마인드맵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을까지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학습 결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아이들이 활동 수업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식 수업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피해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하위권 학생들 내지는 개념이나 지식이 풍부하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방임형으로 진행되는 자율적인 수업에서는 상당히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 교육 과정과 교육 정책 10년 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원래 400개 교과 연구회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개의 교과 연구회를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사례 중심 학습, 또 팀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양은 네이버 검색, 진흥화된 기계가 더 해줄 거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야? 지식 위주의 교육이야. 선생님들요, 이제 선생님들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5년 새로운 교육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학생 활동 수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배워야 할 교과 내용과 수업 시수도 줄였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이 많이 바뀝니다. 영어와 국어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학습량은 5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영수 등 기초 교과 영역의 비중은 전체 교과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주요국 평균보다 100시간 가까이 적게 배우게 됐습니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줄어든 수업 시수에 활동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교과 지식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기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의 고백. 우리가 이 점을 관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중고교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시험 결과 2015년 이후 읽기, 수학, 과학에서 2등급 미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지나친 입시 위주, 입시 지옥이라고까지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도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창의적인 활동이나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학력을 또 걱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수업 방식을 바꾸는 문제만큼이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무덤이 이제 PPT다 보니까 PC방에 다 모였어요. 조사를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PC방에서 게임만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2명이나 3명 정도 짝을 지어서 대화문을 자기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수준 있는 애들은 실력이 좀 있으면 재밌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돼야지 그거를 이 영작이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지, 밑에 하위권 애들은 이제 못하고 이제 그냥 묻혀서 가는 거죠. 짝한테 묻혀서 그냥 옆에서 한글 대본 정도나 좀 같이 작성해주고 나머지 영작하는 거는 위에 상위권 아이들이 하고. 조별 수업을 했었거든요.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친구들도 속에서는 진짜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격차를 벌어지게 함으로써 뭔가 좀 압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점에서 살짝 좀 학생을 위한 수업이 맞는 건가 싶은 느낌? 앞서 살펴본 수업 실험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길 기대한 경우 저성취 아이들의 성취도가 오히려 수업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 교사의 지식 전달 없이 활동만으로 끝날 경우 초보 학습자에게 오히려 오개념이나 불완전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활동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 주도의 어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자고 한 거지, 이거 없이 학생들이 한바탕 재밌게 이렇게 손과 몸이 바쁜 이런 활동을 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없는 활동은 교육에서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암기식 지식교육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지식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언어로는, 의미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인데 게임이 한창입니다. 2인 1조로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곳에 문제를 푸는 건데요. 많은 문제를 푸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 문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차는 얼마나 차이 날까?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저절로 교과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은 철저히 오늘 배울 교과 지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교과 지식이나 기본 개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사는 색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또 오늘 잘 들어가? 네, 잘 들어가요. 근데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책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강의식 수업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혹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장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모두의 마블 자체가요. 저희가 원래 휴대폰만 게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게 많이 이게 했어요. 4명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진짜 4명에서 보면서 이게 보드 게임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게 수업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6할게. 6, 1, 2, 3, 4, 5, 6. 승일! 아이들이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본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는 건 다른 문제죠. 활동 수업이 한바탕 재미있는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더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더블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네. 수업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꼭 이렇게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의로 정리합니다. 그 시간대로 사용하는 표준되는 경선을 뭐라고 한다? 여전히 교실 안에는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그 자체로만 그냥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뭔가 부족한 학생에게 교사로서 해줘야 되는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가장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